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을 울리는 따뜻하고도 애달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목하여 정직한 김서방 이야기. 그런데 그냥 김서방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선시대 참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아이가 많이 태어나 힘겹게 살아가던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짠해지죠. 저도 이 이야기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웹 검색 결과에 나왔던 조선시대 가난한 집 아이 많은 설화들 기억하시나요? 가난한 부부가 주워온 아이 연호 이야기, 가난 때문에 팔려간 아이의 충격적인 비밀, 흉지를 물려준 아버지, 가난한 여인과 10명의 아이, 그리고 버려진 아이 동의 이야기까지. 이런 이야기들에서 조선시대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들려드릴 김서방 이야기도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피어난 가슴 따뜻한 전설 같은 이야기랍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조선시대 어느 한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김서방은 정말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고요? 뭐랄까 끼니를 잇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할까요? 가진 거라곤 허름한 초가집 한 채와 그래도 넉넉한 마음씨뿐이었죠. 하지만 그 넉넉한 마음씨조차 배고픔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 시절 가난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의 문제였으니까요. 김서방은 항상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바로 그의 가족, 특히 그에게 찾아온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서방에게는 한 가지 더 넉넉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아이들이었어요. 아들, 딸 구별 없이 줄줄이 태어난 자식들이 무려 10명이나 되었답니다. 10명. 상상이나 가시나요? 요즘 세상에 아이 한둘 키우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때 그 시절에 10명이라니. 듣기만 해도 어깨가 축 처지는 것 같죠. 짐작건대 10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은 매일매일이 마치 산을 넘는 것과 같은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김서방 부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이들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분명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겠지만 그 웃음소리 뒤에는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깊은 한숨이 따라왔을 겁니다. 김서방과 그의 아내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아니 해가 져도 달빛 아래에서까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도록 일했어요. 그들의 손과 발은 거칠어지고 마디마디 굵어졌으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고생의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논밭에 나가 온종일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수확을 했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고 땔감을 마련했어요. 강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조개를 캐어 허기진 배를 채우려 애썼죠. 혹시라도 마을에 남의 집 품팔이라도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밭을 갈거나 빨래를 하거나 심지어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이라도 말이죠. 이처럼 부부가 온 힘을 다해 일했지만 10명의 아이들 입을 다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 시절 농사라는 것이 워낙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품팔이 역시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수준에 불과했으니까요. 아이들은 늘 배고파했고 먹을 것이 부족해 영양실조에 걸리기 일쑤였어요. 겨울이 오면 얇은 옷가지로는 차가운 북풍과 매서운 추위를 막을 수 없어 감기를 달고 살았죠. 기침 소리와 콧물, 그리고 뜨거운 열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김서방 부부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부모된 마음에 오죽했을까요? 매일 밤 아이들이 힘겹게 잠든 모습을 보면 김서방과 그의 아내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답니다. 내 자식들 배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입히고 싶은데 왜 이리 우리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하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죠. 그들의 소망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자라나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 소박한 소망조차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먼 꿈처럼 느껴지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때로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는 큰 가뭄이 들었어요.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여름 내내 이어졌고 하늘에서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바닥을 드러내고 논밭은 바싹 말라 갈라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해버렸죠.
파랗게 돋아나던 새싹들은 햇볕에 타들어갔고 애써 심었던 곡식들은 누렇게 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확의 기쁨은커녕 씨앗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는 참혹한 상황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굶주림에 허덕였어요. 여기저기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마을을 떠나 떠도는 가족들도 늘어났습니다. 김서방네 형편은 말할 것도 없었죠. 이제는 정말 한 끼 밥도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들이 애써 모아두었던 얼마 안 되는 곡식마저 바닥을 보였고 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누렇게 뜨고 활기 넘치던 웃음소리는 사라진 채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김서방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차라리 자기가 굶고 말지 어린 자식들이 굶는 모습은 정말 볼 수가 없었죠. 밤에는 아이들의 마른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김서방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도대체 무엇을 해야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는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은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루는 김서방이 먹을 것을 찾아 산을 헤매다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몸은 휘청거렸고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줄기 빛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등대를 발견한 것처럼 그의 시선은 그곳에 고정되었죠. 조심스럽게 그리고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 빛을 따라 다가가 보니 세상에 커다란 산삼이 뿌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김서방은 자신의 눈을 비비며 다시 봤죠. 꿈인가 생시인가. 이렇게 크고 줄기가 굵은 영롱한 빛을 띠는 산삼은 난생 처음 봤어요. 마치 천년 묵은 산삼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그 향기마저 주변 공기를 압도하는 듯 했어요. 이 산삼 하나면 아이들을 당분간은 먹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김서방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당장이라도 캐서 아이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김서방은 이내 산삼을 내려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가 가진 정직함이라는 가치가 당장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산삼을 발견한 곳은 사실 김진사 댁 산이었거든요. 김진사는 마을에서 제일 까는 부자였고 그만큼 심술궂기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성품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은 지 오래였죠. 김서방이 이 산삼을 몰래 캐 가면 당장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겠지만 이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김서방에게는 양심에 걸리는 일이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늘 그에게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김서방은 그 가르침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죠. 하지만 아이들의 굶주린 눈망울이 아른거리고 이번 한 번만 하는 유혹이 김서방의 마음을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정말 이대로 모른 척 지나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이것만 있으면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을 텐데 수많은 갈등과 번뇌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쪽에는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평생 지켜온 자신의 굳건한 신념과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뜨거운 불과 차가운 얼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김서방은 결코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눈을 떴어요. 그 눈빛에는 망설임이 사라지고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김서방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산삼을 캐지 않고 다시 흙으로 조심스럽게 덮어두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이불로 덮어주듯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김진사 댁으로 발길을 돌렸죠. 김진사는 김서방의 초라한 행색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그는 김서방을 마치 벌레 보듯이 하찮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쩐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돈이라도 꾸러왔느냐? 아니면 일거리라도 달라고 왔더냐? 내 놈같이 가난한 자가 내 집에 발을 들릴 때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터.
김진사의 비아냥거림과 무시에도 김서방은 굴하지 않고 깍듯이 인사를 올리며 차분하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진실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소인이 나리댁산에서 아주 귀한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소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몇백 년은 좋게 넘었을 귀한 산삼인 듯합니다. 나리께서 직접 확인해 보심이 옳을 줄 압니다. 만약 소인이 거짓을 고한다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김서방의 말에 김진사는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가난한 김서방이 자신에게 산삼을 바친다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이 가난한 자가 왜 헛소리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산삼이라는 말에 혹하는 마음도 있었죠. 혹시라도 정말 귀한 산삼이라면? 김진사는 내심 욕심이 동했어요. 그는 못 이기는 척 시큰둥한 표정으로 김서방을 따라 산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눈빛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가리킨 곳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산삼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땅 속에 묻혀있는 뿌리까지 그 위용이 대단했어요. 김진사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귀한 산삼이 자기 산에 있었다니. 그것도 이토록 크고 아름다운 산삼이라니. 김진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크게 소리쳤어요. 허허, 이런 귀한 산삼이. 김서방, 내 덕분에 내가 이런 보물을 얻게 되었구나. 세상에, 내 평생 이런 산삼은 처음 보는구나. 어찌 이런 보물이 내 산에 숨겨져 있었단 말이냐.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환희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김진사는 조심스럽게 마치 아기를 다루듯 산삼을 직접 캐내기 시작했어요. 산삼을 캐내면서 그는 김서방을 다시 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탐욕에 눈이 멀어 몰래 캐 갔을 텐데 이 가난한 김서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굶주림에서 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지킨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명예와 양심을 지켰습니다. 김진사는 김서방의 정직함에 크게 감동했어요. 지금까지 사람을 오로지 돈과 권력으로만 평가했던 자신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인간적인 감동이 솟아올랐습니다. 김서방, 내 덕분에 내가 큰 이득을 보았으니 내가 너에게 후한 보상을 하겠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냐 아니면 양식이냐? 아니면 내 자식들을 양방 가문의 서자로라도 받아들여 학문을 가르쳐줄 수도 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김진사는 흔쾌히 아니 매우 적극적으로 김서방에게 보상을 제안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잠시 망설였어요. 물론 당장의 돈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했죠. 10명의 아이들이 하루하루 굶주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마른 입술과 갈라진 손발, 축 처진 어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아이들이 살아갈 터전을, 그들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그는 돈이나 일시적인 양식보다는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을 원했습니다. 소인은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소인이 나리댁산에서 산삼을 발견한 곳 주변에 묵혀있는 땅이 많던데 그 땅을 소인에게 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곳에 농사를 지어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정직함과 노력을 보고 자라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땀 흘려 일할 터전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김서방의 대답에 김진사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돈을 바랄 줄 알았는데 땅을 빌려달라니. 그것도 묵혀있는 땅을. 보통 사람이라면 엄청난 현금이나 귀한 비단을 요구했을 텐데 김서방은 전혀 다른 것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자식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김서방의 정직함과 지혜로운 선택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의 안목과 해안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김서방의 가족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다, 김서방. 내 정직함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겠다. 그것도 평생 너와 내 자손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해주마. 그리고 내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당분간 양식도 대주고 농사질 연장과 씨앗도 넉넉히 지원해주마. 혹여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거라. 김진사의 통 큰 결정에 김서방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나리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소인의 아이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나리께 누가 되지 않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김진사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후 김서방은 김진사에게 빌린 땅을 열심히 일궈 농사를 지었어요.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에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의 등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고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되었죠. 넉넉한 식량 덕분에 아이들은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병치레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활기찬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김서방은 그 땅에 온 힘을 다해 일했어요. 농사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작물을 심는 법을 익히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땅을 돌봤습니다. 놀랍게도 김서방이 빌린 그 묵혀있던 땅은 비옥한 땅이었고 게다가 그곳에서는 김서방이 예상치 못한 보물들이 간간히 발견되곤 했답니다. 땅을 파면 파낼수록 비옥한 토지가 드러났고 심지어 작은 금맥의 흔적까지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죠. 이는 김서방의 정직함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김진사조차 알지 못했던 그 땅에 숨겨진 잠재력이 김서방의 성실함으로 인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 것일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웹 검색 결과에 나온 흉지를 물려준 아버지 이야기처럼 험한 돌밭, 골짜기가 사실은 보물이 숨겨진 땅이었다는 반전과 비슷하죠. 그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단순히 흉지에 묻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숨겨진 가치를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깊은 뜻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서방의 이야기는 이처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함과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따뜻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정신적인 풍요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서방네는 더 이상 가난에 허덕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건강하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죠. 그들은 부모의 정직함과 노력을 본받아 자신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학문에 정진하여 나라의 기둥이 되었고 어떤 아이는 뛰어난 농부가 되어 마을의 풍요를 이끌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상업의 재능을 보여 큰 부를 일구었지만 결코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김서방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정직한 김서방처럼 살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마냥 행복한 동화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조선시대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 김서방의 정직함과 굳건한 신념이 어떻게 역경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삶은 가난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고 유혹이라는 깊은 강을 건너 마침내 희망의 들판에 다다른 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김서방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는 김서방처럼 정직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당장의 이익 앞에서 양심을 저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바보같이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편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김서방의 이야기를 통해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하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 가족과의 유대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얻는 신뢰와 같은 값진 보상들을 포함합니다. 조선시대 가난한 집 아이 많은 설화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희망과 인간애가 바로 이런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된 선함과 그 선함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요. 이 이야기는 비단 조선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정직함은 단순히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 더 큰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음을 김서방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김서방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그의 정직함과 가족을 향한 헌신, 그리고 그로 인해 찾아온 기적 같은 변화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김서방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함과 성실함의 가치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에게 김서방과 같은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정직함이라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켜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하며 때로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